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너의 꿈은 뭐니?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마치 꿈을 가지지 않으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처럼,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장래 희망을 묻고, 부모님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며 사회는 끊임없이 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꿈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꿈이 있어야만 제대로 사는 것처럼 여기는 걸까요? 우선 꿈은 인간에게 방향성을 줍니다. 목표가 있다는 건 길 위에 표지판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보다 나는 저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죠. 그래서 사회는 늘 꿈을 강조해 왔습니다. 공부도, 일도, 관계도 결국엔 꿈이라는 최종 목적지와 연결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꿈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정말로 꿈이 있어야만 잘 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있어야 열심히 살 수 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꿈은 분명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꿈이 없는데 그럼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자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꿈을 성공의 조건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꿈이 있어야 인정받고, 꿈이 있어야 멋진 사람처럼 보이고, 꿈이 있어야 가치 있는 인생처럼 평가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꿈을 진짜로 원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며내곤 합니다. 누가 들어도 멋지고 누가 들어도 인정받을 만한 꿈. 하지만 정작 그게 자신의 진심인지조차 모른 채 그저 꿈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대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이유는 정말로 삶의 필수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일 뿐일까요? 꿈은 분명 인간에게 의미와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꿈은 누군가에겐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꿈을 못 찾았다. 나는 꿈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부정이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꿈이 없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꿈을 못 정했어? 인생의 목표도 없이 어떻게 사니?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내가 게으른 사람,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꿈이 없다는 건 잘못된 걸까요? 먼저 우리는 꿈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거창한 목표로만 이해합니다. 혹은 큰 성공을 거두는 삶 말이죠. 꿈은 반드시 거창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것, 그 자체가 꿈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다. 즉,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의 정의가 너무 좁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게 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게 꿈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세상에 내놓아도 멋지게 보이는 꿈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꿈이 없는 시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야만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고 쉬는 시기가 있어야 하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꿈이 없어라는 말은 어쩌면 나는 지금 내 삶을 탐색하는 중이야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꿈이 없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꿈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소중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딱히 꿈이 없습니다. 그냥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들과 무탈하게 지내는 게 제 바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꿈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명한 방향이 있는 겁니다. 안정, 가족, 평온. 그 역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꿈이죠. 꿈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기도 있으며 살아가면서 조금씩 발견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따라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젊을 때의 꿈과 나이가 들어서의 꿈은 같은 걸까? 꿈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나이에 따라 그 무게와 의미는 달라집니다. 20대가 꾸는 꿈과 30대가 바라보는 꿈, 40대 이후의 꿈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각 시기마다 우리는 다른 불안과 다른 기대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20대의 꿈을 떠올려 봅시다. 이 시기의 꿈은 주로 방향과 연결됩니다.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지? 내 길은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이 20대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아직 직업도 정체성도 인생의 자리가 명확하지 않기에 꿈은 미래를 향한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나이의 꿈은 불안정합니다. 정해놓아도 금세 바뀌고 막상 그 길에 들어서면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20대의 꿈은 확실한 목표라기보다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이 시기의 불안과 흔들림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의 일부입니다. 30대의 꿈은 조금 다른 색깔을 띱니다. 이제는 방향을 찾는 것보다 성과와 비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또 누군가는 더 높은 연봉과 직급을 얻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꿈은 자연스럽게 현실적 기준과 맞물리게 됩니다. 나는 언제쯤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꿈과 연결된 걸까? 30대의 꿈은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꿈은 종종 무겁고 때로는 압박처럼 다가옵니다. 40대 이후의 꿈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성과와 비교를 넘어서 의미와 지속성이 중심이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은 여전히 가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건강, 가족, 직장, 관계. 주변의 것들이 하나둘 변하면서 꿈은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됩니다. 40대 이후의 꿈은 더 이상 사회적 성공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는 누구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물음으로 향합니다. 나이에 따라 꿈의 모습은 바뀌지만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꿈이 언제나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꿈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인간에게 꿈이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진 건 아닐까? 꿈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나 바람을 넘어 오래전부터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깊은 사유 속에 자리해 왔습니다. 철학자들은 꿈을 인간 존재의 본질과 연결된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인가의 차원을 넘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플라톤을 살펴봅시다. 플라톤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이데아는 현실을 넘어서는 완전한 세계였죠. 플라톤에게 꿈은 단순히 직업적 목표가 아니라 인간이 끊임없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려는 본능이었습니다. 즉, 꿈은 현실을 넘어서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려는 영혼의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을 행복이라 불렀습니다. 꿈은 곧 행복에 다다르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정이었습니다. 공부, 노동, 관계, 덕을 쌓는 모든 과정이 꿈을 이루는 길이자 행복으로 향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꿈은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 니체는 꿈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봤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 즉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꿈은 주어진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길을 가라. 니체의 이 말처럼 꿈은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부여하는 운명이자 도전이었습니다. 20세기로 오면 빅터 프랭클의 철학은 또 다른 울림을 줍니다. 그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그의 관점에서 꿈은 곧 의미이고 의미가 없는 삶은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도 꿈을 비슷하게 바라봤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이 단계적으로 욕구를 채워가며 살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단계가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은 곧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고 진짜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을 뜻했습니다. 매슬로우에게 꿈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처럼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관점을 종합해보면 꿈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존재의 이유, 삶의 의미, 인간다움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꿈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물음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시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의미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나요? 꿈이 없다면 잘못된 걸까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꿈은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사가 되겠다, 예술가가 되겠다, 기업을 만들겠다. 그런 꿈은 분명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꿈일 수도 있고 그저 소박한 행복을 지키는 것이 꿈일 수도 있습니다. 꿈이 크든 작든 혹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든 그것이 삶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꿈 없이 살아가는 순간도 우리 삶에는 꼭 필요합니다. 꿈이 없는 시기는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탐색하고 쉬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이 나에게 맞는지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나는 내 꿈을 꼭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호기심을 따라가기. 시간을 잊을 만큼 몰입하는 순간 그 안에 꿈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를 돌아보기. 어릴 때 좋아했던 일, 칭찬받았던 경험 속에는 내가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작게라도 경험해보기. 머릿속에서만 고민하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시도와 경험 속에서 맞다 아니다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가치 확인하기. 돈, 안정, 자유, 창의성, 관계, 성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곧 꿈의 뿌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롤모델을 떠올리기. 존경하는 사람을 보며 나는 왜 저 사람이 부러울까? 를 묻는 순간 내 꿈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여섯 번째, 적어보고 정리하기.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순간, 잘하는 것을 종이에 적다 보면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일곱 번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인생의 거대한 꿈을 한 번에 찾으려 하지 마세요. 한 달 안에 시도할 수 있는 작은 목표가 결국 큰 꿈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꿈은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꿈이 없어도 삶은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꿈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이미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길이자 하나의 꿈이니까요. 중요한 건 꿈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